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오늘은 안드레아 바이드리히의 지긋지긋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없애는 법이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의 늪에서 벗어나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실전 디톡스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자식을 멀리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팟캐스터인 저자는 수많은 사람의 관계 고민을 상담하며 하나의 뼈저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맵고 짠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사정없이 빨아먹는 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깰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무방비하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도려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두운 밤,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도 나를 괴롭힌 상사의 얼굴이 떠올라 이불을 거칠게 발로 찹니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당장이라도 깔끔하게 제거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인인 우리는 도끼를 휘둘렀다가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제거는 물리적 제거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무단으로 거주하며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을 막아내는 단호한 심리적 제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무단 거주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치수가 안 맞는 옷은 가차없이 버리면서 나를 얽아매는 관계는 꾸역꾸역 짊어지고 갑니다. 도대체 왜 진상들을 단칼에 끊어내지 못할까요? 작가는 그 이면에 짙은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타인에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이 관계마저 끊어지면 영영 혼자가 될까봐 겁을 내는 것이죠. 결국 이 두려움이 상대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오롯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사실 하나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작가는 단호하게 권합니다. 스스로 우울증이나 열등감에 빠졌다고 진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멍청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배려가 전혀 없는 환경이 문제일 뿐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의 문제를 깨달았다면 이제 본격적인 해독 작업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디톡스는 외부의 적만 몰아낸다고 해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은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겉으로는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과 타인의 평가를 단호하게 쳐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습관, 끊임없이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파괴적인 생각까지 모두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죠. 특히 이 내면의 적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 속 잔혹한 살인마, 한니발 렉터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분노의 진짜 원인은 타인이 아닙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은 이를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내 안의 공격성과 복수심을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하며 살아갑니다. 진상을 볼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바로 억눌러온 내 안의 렉터가 자극받아 거칠게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이 억압된 분노의 구조를 거대한 빙산에 비유해보면 훨씬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이해심 넘치고 배려 깊은 사람이 속으로는 가장 잔혹한 살인마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페르소나, 즉 좋은 사람의 가면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애타게 갈구하며 상대방도 사정이 있겠지라며 억지로 참아내는 긍정적인 자아죠. 하지만 그 짙은 수면 아래에는 원초적 공격성과 복수심 덩어리인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선을 넘는 순간 이 억눌린 그림자가 수면 위로 솟구치며 마음속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방향을 도대체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화가 나는 이유는 눈앞의 저 무례한 진상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분노의 날카로운 화살은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수없이 관용을 베풀고 기회를 주면서 정작 상처받고 골가가는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호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의자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자책하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향했던 그 관대한 기회를 오롯이 나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묵묵히 참는 자가 아니라 단호하게 선을 긋는 자가 쥐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내 내면의 소망을 꺾지 마세요. 이제는 세계의 평화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타인의 엇나간 행동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단호하게 심리적 경계를 설정해 무단 침입을 차단하세요.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미련 없이 끊어내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우리는 아주 작은 일탈에서 인생의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일 저녁 11시 야식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기. 일요일 오후 청소도 빨래도 미뤄둔 채 2시간짜리 늦잠 자기.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자리를 슬쩍 빠져나와 혼자 카페에서 엎드려 자기. 이런 작은 일탈들 말입니다.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우겨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견디고 야근까지 하는 성인이라면 이 정도 일탈은 누려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일탈을 마음껏 누리세요. 거창한 목표와 완벽한 행복을 찾기 위해 인생 전체를 갈아넣느라 지금 내 손안에 있는 작고 무해한 기쁨마저 혹독하게 통제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너무 깐깐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는 전혀 다른 시야가 펼쳐집니다.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자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에메랄드빛 바이센 호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던 쓰레기 같은 관계와 억눌린 감정들을 말끔히 치우고 나면 그제야 진짜 내 인생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좁은 문제에만 깊이 파고들며 매몰되었던 사람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광활한 광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야가 넓게 트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대신 내가 진짜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동력이 생깁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진실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세상의 좋고 나쁨, 그리고 가능과 불가능은 모두 우리가 생각을 거친 뒤에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거든요. 인생이 어떤 험난한 방향으로 흘러가든 어떤 지독한 진산을 만나든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내 깊은 상처로 만들지 아니면 가볍게 털어내고 자유로워질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안드레아 바이드리히의 지긋지긋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없애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영리하게 제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책을 통해 더 풍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